안녕하세요. 재테크헬른 조선생입니다. 지난 한 주는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 이슈가 가장 뜨겁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6.17 대책은 그동안 21번 발표된 부동산 대책 중 가장 크게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중 가장 큰 논란은 종부세 개편 같은 세금 강화 부분이 아니라 바로 법률의 소급 적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2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소급이라 하면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인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2020년 8월부 분양권 전매 제한 실시라는 법 규제가 생겼는데 8월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권이 전매가 제한된다는 것이 아니라 8월부터 모든 분양권이 전매가 제한이 된다면 기존의 법이 바뀔지 모르고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의 재산권이 모두 침해를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분양권을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을 넣어야지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넣으니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소급해서 적용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점은 오직 나의 상황에만 대입해서 나온 이기적인 생각이라 보입니다. 누구나 청약에 당첨된 이후 분양권이라는 재산이 생기게 됩니다. 보유를 하거나 처분을 하거나 이 재산에 권리가 부여되게 되는데 갑자기 생겨난 법률로 법 제정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유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제약받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겁니다. 투기 목적이 강한 이 분양권을 예로 드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 다른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4주택 이상부터 취득세를 기존 1에서 3%에서 4.6%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법 제정 전에 4주택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법이 달라졌으니 4.6% 기준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내라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을 분양하는 건축업자가 분양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에는 엄청난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급 적용이 된다면은 위헌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법 제정은 선의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늘 조심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전세가 상승을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는 집주인의 집값에 대한 이 부담을 세입자에게 지우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에서 유례없는 대한민국에서만 거의 유일한 제도입니다. 보통 상승기에서는 이 전세가는 매매가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매매가가 먼저 치고 올라가면서 전세가와 어느 정도 괴리가 생기게 되며 별다른 상황이 생기지 않는 이상 전세가는 천천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신축 아파트 단지가 생겨나게 된다면 해당 지역에서 실거주 수요를 가진 사람들은 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인구가 급증되는 지역이 아닌 이상 신축으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인해 기존 주택들의 전세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택은 단 하루만 보유하고 매도할 수 있지만 전세는 최소 1년 그리고 평균적으로 2년 이상 거주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세가는 매매가보다 상대적으로 반응에 둔하다 라고 볼 수 있기도 하죠. 그런데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이 재건축 조합원 자격 조건으로 2년의 거주 기간을 부여하면서 서울이지만 나름 저렴한 전세가로 살고 있었던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본인이 거주하려고 하는 이 집주인들이 점점 증가하게 되면서 힘없는 세입자는 날벼락을 맞게 됩니다. 뒤늦게나마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얻고자 집주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니 전세 물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결국 전세가가 치솟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은 6.17 대책이 나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 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서울 전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가 지난주에 비해 0.1%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단 서울에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6대 광역시 모두 6.17 이후부터 주간 전세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점 화면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세가 상승의 폭은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2+2를 실제로 시행한다면
더 크게 치솟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조금이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세입자가 피해를 입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도 합니다. 현재 주택임대 사업자에 부여하던 혜택이 모두 폐지될 것이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택임대 사업은 매매를 할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거주 비용이 저렴한 전월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점, 이렇게 시장에 긍정적인 작용도 충분하다라는 점,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는 착한 집주인에게는 세 감면 같은 이 보상을 통해 혜택을 주게 된다면 전월세 시장이 좀 더 안정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주택 소유자도 세입자의 전세금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생으로 가야만 하는 공생관계다 라고 말씀드리며 이번 내용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